귤화위지는 춘추시대 제나라 직하학궁의 학자들이 쓴 줄의 편에 동관이란 책을 필사한 말로 회수 남쪽에서 자라는 귤나무를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물이 환경이 바뀌면 본질도 변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는 재치 있고 뛰어난 언변으로 여러 나라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어느 날 안자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자 초나라 왕은 신하들에게 안자의 길을 꺾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안자가 초나라에 도착하자 초왕은 그를 위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는데 병사 2명이 한 사람을 결박해 끌고 왔습니다. 초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병사는 그가 도둑질을 한 제나라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초왕은 안자를 보며 제나라 사람들은 본래 도둑질을 잘 하는가 보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안자는 웃음을 참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귤은 회수 남쪽에서 자라면 귤이 되지만 회수 북쪽에서 자라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잎은 서로 비슷하지만 열매 맛은 전혀 다르지요. 그 이유는 바로 남쪽과 북쪽의 토양과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초왕과 신하들의 어리동졸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제나라 백성은 제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초나라에 오기만 하면 도둑질을 합니다. 아무래도 초나라의 토양과 물이 도둑을 만드는 데 적합한가 봅니다. 초나라의 신하들은 안자의 재치 있는 반박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초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성인과는 함부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소. 내가 스스로 망신에 자취했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귤이 회수 남쪽에서 자라면 귤이 되고 회수 북쪽에서 자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은 고대인들이 품종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도 있지만 환경이 사물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은 그가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는 정도도 달라지죠. 공자도 어진 사람이 사는 마을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어진 곳을 택해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도덕성은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어진 사람과 함께 살면 그들의 인품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진 마음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귤, 귤나무, 귤, 화, 될 화, 변화하다, 바뀌다. 위, 이 되다, 뭐뭐로 되다. 지, 탱자나무, 탱자. 귤화위지, 남귤북지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남귤북지.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핵심은 결국 환경이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뭐 때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비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이게 식물학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이 그 고대 중국 춘추 시대로 가야 하죠. 네, 맞습니다. 제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상, 안영이라는 인물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일화입니다. 아, 안영. 그때 초나라 왕이 좀 뭐랄까 안영을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연회 자리에서 네, 그랬죠. 제나라 출신 도둑을 딱 끌고 와서는 물어갔다고 하죠. 아니, 제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도둑질을 잘하시오 하고요. 좀 모욕을 주려고 한 거죠. 이야,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안영의 대답이 정말 외교의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귤나무라는 것이 회수라는 강 남쪽에서 자라면 아주 맛있는 귤이 열리는데 이걸 강 북쪽에다 옮겨 심으면 쓰고신 탱자가 열립니다. 아, 귤이 탱자가 된다? 네, 잎사귀는 뭐 비슷한데 열매 맛은 완전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물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딱 설명을 해요. 물과 토양? 그러면서 이제 핵심을 찌르죠. 이 사람이 제 나라 살 때는 도둑질 안 했는데 초나라 와서 도둑이 됐으니 혹시 초나라의 풍토가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하고 받아친 거죠. 와, 대단하네요.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그 원인을 초나라 환경 탓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시작은 사실 식물학적 관찰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재치, 수사였던 거죠. 비난의 초점을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외부 환경, 즉 토양으로 옮긴 거군요. 네, 이게 나중에 명나라 때 소설 같은 데서 남귤북지라는 딱 4글자 성어로 굳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고요. 식물학적으로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귤하고 탱자는요, 같은 운양과 식물이긴 한데 그 속이라는 분류 단계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나가 다른 걸로 변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변할 수는 없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왜 귤이 탱자가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농업 기술, 특히 접목이라는 기술하고요. 두 나무가 추위를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내한성 차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전목이요. 그리고 내한성. 네, 귤은 아시다시피 좀 따뜻한 데서 자라잖아요. 영하 한 9도 밑으로 내려가면 잘 못 견뎌요. 근데 탱자는 엄청 강해서 영하 20도까지도 버티거든요. 와,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옛날 농부들이 머리를 쓴 거죠. 추위에 강한 탱자나무를 밑동, 그러니까 뿌리 쪽 대목으로 삼고요. 그 위에다가 맛있는 귤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어붙인 거예요. 접목을 한 거죠. 아하, 밑에는 탱자, 위에는 귤. 이런 식으로 묘목을 키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묘목을 따뜻한 회수 남쪽에서 추운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오면, 위에 귤나무 부분은 추워서 얼어 죽고 밑에 땅속에 있던 탱자나무 뿌리만 살아남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살아남은 탱자나무 뿌리, 즉 대목에서 새순이 다시 돋아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탱자나무가 자라서 탱자 열매를 맺겠군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귤나무 심었는데 탱자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절묘하네요. 관찰은 맞았는데 원인 해석이 달랐던 거군요. 식물학적으로는 틀렸지만 비유 자체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아주 강력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고전 문헌에 계속 등장하면서 철학적으로 더 깊어져요. 예를 들면 주례 같은 책에서는 단순히 물과 흙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기운, 지기 같은 것이 동식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구의 품질까지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환경이 본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진 거군요. 그럼 현대 사회에서는 이 귤아위지 비유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 양성 같은 분야요. 인재 양성이요? 어떻게 쓰이죠?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재가 잘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토양, 즉 조직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게 그만큼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좋은 씨앗도 땅이 안 좋으면 잘 자라기 어려우니까. 네, 그냥 외국의 좋은 제도 같은 걸 무작정 가져오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토양을 먼저 잘 가꿔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결국 환경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금묵자 흙, 근주자 적이나 맹모 삼천 같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동양의 지혜들과도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귤화위지라는 이 한마디 성어를 가지고 고대 외교술부터 시작해서 식물학적 오해, 그리고 결국 환경이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은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맥락, 어떤 토양에서 자라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그런 오래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로 환경이 결과를 만든다, 결정한다는 관찰에 좀 더 주목했다면요. 네. 오늘날 우리는 그 환경, 즉 토양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간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어의 진짜 현대적인 의미는 단순히 환경의 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최적의 토양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설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일터에서 올바른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